안녕하세요, 헤니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워홀에 올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본에 오고 나서 6개월간 느낀 장단점 3가지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홀로 일본에 온다면은 1년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1년의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은 이 20대 1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값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해외 생활을 했다는 기쁨도 아니고 단순히 일본에 와서 감상에 빠진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가치관은 정말 세상을 보는 이 기준, 가치관 자체가 아예 바뀐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워홀러들은 일본에 오기 위해서 장기간 준비한 사람들, 아니면 일본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본에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 선택지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적으로 뭔가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제한 조건들이 많은데, 이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본 워홀에 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삥 하고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가치가 좋아지면은 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지겠구나, 내 가치가 좋아지면은 더 좋은 보상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무슨 일을 하지? 얼마를 벌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일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제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은 저는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에 비해서 가치가 낮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그보다 더 적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더 좋은 말을 하고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겠죠. 이처럼 뭔가 자신의 가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가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발전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깨닫기가 힘든 게, 어려서부터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저희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을 가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할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보다는 어디를 가야 취업을 잘할까, 어디 대학교가 좋을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 배경지식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해외에 오게 되면은 그 배경지식은 전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해외 생활이 이 세상을 가치 중심으로 보기 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워홀 영상을 보다 보면 현타가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전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더 빨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이 언어라는 벽이 너무 높아서 상당히 고전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빨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 얼른 가서 더 빨리 가치를 높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서 이 일본 시장에서도 가치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 귀엽. 진짜 두 번째 장점은 일상의 행복함입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온천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온천 청소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이 휴일의 달콤함입니다. 휴일에 구경하는 일본, 외출해서 확인해보는 내 일본어 실력,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대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풍경, 드라마에서 들었던 대사를 재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알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오게 된다면은 그 하나하나 풍경, 요소가 바뀌기 때문에 정말 큰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한국에 관심이 많고 일본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떠들어도 대부분 아무도 모르는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왜 장점이냐 하면은 군중들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문화로 스며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배경, 자신의 문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알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워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장점을 말해봤는데 역시 경험적인 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장점들을 얘기해보자면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대부분 밝다, 조용한 것들을 좋아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장점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장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일본 워홀의 가치는 정말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 워홀에 오게 되면은 느끼게 될 단점 3가지, 뼈저리게 아플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도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초기 정착이 힘들다입니다. 워홀을 준비하면서 오는 분들이 큰 돈을 갖고 오는 경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일본 워홀에 필요한 280 정도를 모은 다음에 일본에 왔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은 월급이 한 달 뒤부터 들어가요. 자신이 일한 그 달에는 월급이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일본에서 정착을 해야 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한국보다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을 많이 내는 형식은 아니지만 감사금액, 보증금의 형식으로 2달치 월급이 빠져나가고 거기에다가 열쇠 교환, 총 청소비 같은 것도 입주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100에서 200만 원은 깨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신청할 때 280이면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00에서 200이 빠지게 되면 꽤 큰 금액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의 높은 세금입니다. 일본 워홀은 주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이 20%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나중에 치료비자로 갱신이 되면은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1년만 살고 한국에 돌아가겠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주 28시간 이하의 근무지에서 2군데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서 치료비자를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주 5일을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1년만 하고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잡을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투잡 뛰는 게 정말 쉽진 않잖아요. 알바를 2군데를 구해야 되고 2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 초기 정착을 할 때 썼던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파견직입니다. 파견직은 일본 전역에 있는 온천, 호텔, 리조트에서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곳이 많다는 것인데요. 숙식물 제공해주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0에 수렴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적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파견직을 할 때는 한 달에 18만엔, 20만엔 정도 적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1년 동안 파견직만 한다면 정말 200만원 정도는 거뜬히 모으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천 리조트면 시골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쿄 호텔에서도 파견직을 구하고 있는 호텔이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도쿄에 가겠다고 하니까 도쿄 호텔에서 파견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선배들을 통해서 도쿄에서 파견직을 구했었습니다. 일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은 파견 회사에서 여기 어때? 라고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해도 충분히 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시골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일본 시골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견직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파견직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은 똑같은 알바보다도 시급이 조금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알바를 할 때 보험을 들게 되는데 파견직은 파견 회사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여름에는 바다 가서 놀고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게 파견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 리조트 바이트 파견직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개요일 안에 있는 2가지 회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휴먼액인데 이 회사는 도쿄의 많은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파견 회사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메일과 전화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다이브라는 회사인데 휴머닉은 전화와 메일로 상담을 한다는 점에 비해서 다이브는 라인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상담이 편하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담당팀이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정말 못하시더라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두고 싶습니다. 참고로 다이브는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 강력합니다. 리조바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불편한 일처리입니다. 일본의 불편한 일처리는 이미 유명한 것인데요. 정말 이게 발바닥에 물린 모기 같은 느낌입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왜 이렇게 오프라인을 고수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일처리인데요.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서류 작업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그 피로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며칠 기다리는 게 기본이니까 이걸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시골에 가면은 민원수가 적기 때문에 처리가 빠르다고 하네요. 마지막 단점은 비싼 생존 물가입니다. 초기 정착에서도 돈이었는데 이번에도 돈이 문제네요. 일본에 와서 많이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교통비가 되게 비쌉니다. 어디 간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5,000원이면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만원, 많이 들면 2만원까지도 들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교통비는 정말 천지만별입니다. 제가 사는 곳인 이 사이타마도 도쿄를 가려고 하면은 기본 편도 5,000원이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은 크게 마음을 먹고 갔다 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일본은 도시락 문화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밖에서 먹게 되면은 너무 큰 금액이 들고 한국처럼 가성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성비라고 해봤자 귀동집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그렇게 질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밥, 전국, 국밥집 이런 가성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들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 물가가 비싸게 됩니다. 이 외식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것처럼 이 식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일본입니다. 결국 일본 워홀은 돈을 보고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도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힘들겠지만 이 일본 워홀은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의 워홀도 가게 된다면 이것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일본의 장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장단점을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결정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리.